자, 따봉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방송 좀 늦었기 때문에 8월 14일이 됐습니다. 12시 넘어서 8월 14일이 됐고 현재 8분입니다. 0시 8분. 8월 14 목요일 0시 8분.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 봉 테더 차트, 바이낸스 테더 차트고요. 실시간 가격은 12만 900. 12만 900. 자, 올라왔다가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순간 최고가 12만 2180 갔다가 지금 조금 밀렸어요. 자, 엊그제는 순간 최고가 12만 2300까지 찍었다가 이제 밀렸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올라간 거죠. 다시 올라온 건데 어제 고점까지 못 가고 살짝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거 지금 큰 차트에서 정리를 좀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축소해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8월 초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가 8월 1일입니다. 8월 1일부터 조금 이제 앞에 좀 깨작깨작 내려오고 있다가 8월 초에 단기 저점 찍고 8월 초부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런 추세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중간중간 오버슈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반납하고 있어요. 그쵸? 이것도 지금 반납 할락말락 하고 있죠? 어쨌든 좀 과한 오버슈팅을 좀 제하고 임의로 추세를 좀 단순화시켜서 보게 되면은 요 추세선이 계속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여기 이렇게 살짝 됐다가 살짝 지금 최근에 수정된 감이 있지만 어쨌든 수정해 보면은 비슷한 요런 형태로 지금 일단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 새로 여기다 이으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해서 여기다 이으시면 돼요. 원래 여기다 이었었죠? 근데 이게 여기 조금 삐져나갔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새로 그린 겁니다. 그 봤을 때 여기서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8월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략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어요. 뭐 정오가 신고가 갱신은 뭐 날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중단기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 조금 더 축소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7월달까지 아울러서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여기를 못 넘고 있죠. 7월 최고점을 여기 터치 못했고 이번에는 여기도 터치 지금 못했고 그죠?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는 돌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이제 8월 초부터 올라온 부분 좋았습니다만은 여기가 돌파가 안 되고 있다. 큰 차트에서는 어떠냐? 큰 차트 상황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주말로 들어가겠는데요. 그래도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주봉은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되고 어쨌든 월요일 종가 마감이 괜찮게 마감했고 이 마지막 저항은 싸움이 안 일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 주에 싸울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 주 싸우고 있는데 마감 월요일 아침 9시 아직 한참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주봉 기준 현재 상황은 괜찮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역시 아까 보셨다시피 계속 단기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까지 긴장 놓지 말고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이 밑으로 쑥 내려가서 마감하게 된다면은 이런 박스권 형태가 되면서 여기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확률이 다시 상승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11만 4천대고 꼬리까지 보게 되면은 뭐 11만 1000, 2000 만불 이상 또 내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인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위에 가격대 유지해야 되는 마지막 종가 라인 얼마라고 했어요? 11만 9,415. 9,415. 자, 요걸 뚫어주면 좋고, 만약에 여기서 밀려서 마감하게 된다면은 9,086이나 이런 라인들이라도 지켜주는 모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본 기준 마지막 저항 라인이 종가 9,954였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12만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 9시 마감해서 어제 아침 9시 마감에서는 아쉽게 못 뚫고 마감했습니다. 다 올렸었지만은 결국 아침 9시 마감 잘 보라 그랬고 다 내려서 마감했죠. 결국 못 뚫었어요. 그래서 어제 다시 도전했죠. 다시 도전해서 오늘 아침 9시 마감했는데 그거는 뚫었습니다. 뚫었어요. 일봉의 마지막 저항을 오늘 아침에 뚫었습니다. 그 여파로 오늘 다시 한번 12만대까지 상승이 나온 거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다시 밀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항이었던 11만 9,954는 이제 지지 역할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1차 정석 지지 구간이 되는 거고, 근데 2차 지지가 여기, 2차 정석 지지가 11만 9,294 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라 그랬죠? 계단, 계단, 또 계단,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여기 대비 마지막 첫 번째 지지 구간이고, 여기가 이제 정석 계단 지지 구간이고,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선 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죠? 그래서 상황이 한 단계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맥점이라고 중요하게 분석했던 자리가 여기잖아요. 맥점 뚫고 나서 위에서 놀고 있죠. 12만까지도 두 번 찍고,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올라가서 여긴 11만 7천대였잖아. 그래서 요 위로도 올라섰어요. 맥점 돌파하고 나서 멀리 못 가고 이렇게 여기까지 다시 돌아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고 있는 건 아니고, 물론 빠른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 단계 더 넘어섰습니다. 여기 다음 정까지 넘어서서 지금 상황은 맥점에서 한층 더 올라간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내려올 경우에도 여기 먼저 테스트를 하고 깨질 경우에 그 다음에 맥점이라고 했던 11만 7천대는 테스트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봤을 때 여기가 1차 지지, 여기가 2차 맥점이 2차 지지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당장 알아둬야 되는 라인은 일단 3개. 그죠? 11만 9,954, 그 다음에 9,294, 그 다음에는 맥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7,472. 이 세 라인이 일본에서 중요한 라인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고양이가 왜 이렇게 달려? 어떻게 달리네? 자, 그래서 이 주봉 기준으로는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애매한데, 일본 기준으로는 항상 이제 종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일본 기준으로는 마지막 저항 뚫고 이제 날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놨어요. 언제? 오늘.
오늘 어제는 도전했다 실패했고 오늘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긍정적인 상황을 계속 유지해 주느냐가 중요해. 항상 차트 움직임은 대응 관점에서 봤을 때 공격과 수비를 따로 봐야 된다 그랬죠. 마치 야구처럼.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공격으로 한 골 넣은 상태고 이제 수비죠. 예, 수비가 잘 되면 이길 수 있는 거죠. 한 골 넣어놨으니까. 그죠? 한 점 내놨으니까. 근데 이제 점수를 냈어도 1회 초에 점수 냈어도 1회 말에 점수 먹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 부분만 중요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불안 요소가 뭐냐? 자, 8시간 봉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자, 8시간 봉부터는 얘기가 다르다 그랬죠. 일봉, 주봉은 이제 마지막 저항이 여기고 지금 넘어선 상태인데 물론 주봉은 마감 안 됐고요. 일봉만. 8시간 봉 마지막 저항 여기고 어제 오지도 못했다 그랬죠. 12만 2736이라 그랬고 엊그제도 못 왔고 오늘도 못 왔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보게 되면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터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 선으로 어느 정도 아울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죠. 서서히 고점이 내려가는 형태. 이걸 이제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돌파해 줘야 되는 거죠. 고점이 계속 밀리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은 떨어진다 그랬죠. 그 어디서 여기서 그랬잖아요. 고점 여기 미세하게 계속 밀리다 보니까 결국 떨어졌잖아. 그죠? 지금도 이렇게 밀리고 있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어지다 보면 또 떨어집니다. 네. 시컷 달렸어? 응? 오지게 달렸어.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종가 12만 2736 그리고 직전 종가 12만 1537. 일단 마지막 종가 터치도 못했고 하기 때문에 8시간 봉의 현 저항은 직전 봉우리 고점인 12만 1537입니다. 지금 여기 맞고 밀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최근 움직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맥점 돌파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어요? 올라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깔짝깔짝 지금 다시 여기까지 밀린 이 상태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어요. 왔다 놀고 있고 지지 구간을 어디를 쓰고 있죠? 지지 구간 어디 쓰고 있어? 여기를 쓰고 있어요. 제가 기존에 역시 잡아드렸던 여기서부터 온 라인에서 지지받았었다 그랬죠? 이틀 전에 거의 그대로 쓰고 있고요. 종가 얼마입니까? 8665.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주타선도 마침 올라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밀려서 여기 터질 경우에는 구조상 쌍봉 하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주봉 라인, 일봉 라인도 여기 다 지나간다 그랬죠? 9415 또 뭡니까? 여기 다 지나간다 그랬잖아. 9294 또 9000 주봉 9086 라인 여기 다 지나간다. 여기. 이 구간을 계속 잘 사수를 해줘야
확실하게 이제 계단식으로 밟고 다음 가격대로 날아갈 수가 있고, 발이 빠지게 되면은 여기 맥점 구간에 12만 7천대 테스트 다시 해야 되고, 여기도 발 빠지면은 뭐 11만 4천대라든지 11만 1, 2천대라든지 다시 또 이제 큰 박스 형태로 밀릴 수 있다 그랬죠. 크게 봤을 때 어떻게? 요렇게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부분을 잘 유지를 해줘야 발이 빠지지 않고 날아갈 수가 있다 하는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시간 봉 당장 중요한 지지 구간은 쌍봉의 모가지가 될 수도 있는 라인인 8665.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시간 봉도 이 마지막 봉우리 고점 저항 맞고 떨어지는 형태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 12만 1728이 되겠고요. 얘도 역시 주요 구조는, 주 지지 구간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쌍봉 형태가 이제 만약에 만들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요 모가지는 여기가 되는 거죠. 4시간 봉 기준 이 모가지의 종가는 11만 8,500. 8,500. 추세선은 이렇게 지나가고요. 참고하시고, 최근 단기 상승, 여기서부터 올라온 단기 상승의 현재 단기 지지 구간은 12만 134가 되겠고요. 방금 전에 터치를 했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부터 확인하면 되겠죠. 하락을 체크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추세선, 그 다음에는 뭐가지 8,500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이 잔다. 잔다 고양이. 자, 1시간 봉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봤던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인 거죠. 아직까지 미리 쌍봉을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게 여기 깨지고 여기까지 와야, 그죠? 쌍봉 완성이죠. 그래서 가까운 지지 구간부터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고, 4시간 봉도 1차 지지 구간 알려드렸고, 1시간 봉도 가장 가까운 1차 지지 구간이 지금 여기죠. 12만 570. 지금 테스트 하고 있고요. 아직 깨진 상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다시 큰 맥락 차트로 들어와서, 맥락 차트 마지막 종가 라인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건 인덱스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바이낸스 차트랑 조금 달라요. 똑같은데 가격이 조금 달라요. 큰 의미 없어.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11만 9,492, 그러니까 이제 주봉 마지막 손가락이 나오고 현재 그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잘 보이죠. 그래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제 발이 빠졌다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발이 빠지면서 좀 조정 국면이라든지 좀 시간이 걸릴지, 그런 부분 지금 메인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뭔가 공격이 잘 된 상황이고요,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수비가 잘 돼야 되는 차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도미넌스를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도미넌스에서 이제 결국은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요 구간이죠. 결국은 빠졌죠. 도미넌스 결국은 빠졌습니다. 여기 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넘어야 뭔가 확실하다 그랬는데 정확히 여기서 빠졌죠. 그래서 결국은 도미넌스 기술적 반등이 됐고, 제가 알려드리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이제 계단식 하락이 됐죠. 추가 하락이 더 나오면서 알트 장세가 더 이어졌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은 이렇게 날아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존 가격대에서 평균가는 올렸죠. 예. 한 칸 가격대를 여기서 한 칸 올린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여기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 가격대를 올린 거지. 예, 그 기간 동안에 도미너스는 내리면서, 그죠? 예. 최근 며칠 동안 다시 한번 알트 장세가 나왔고, 이더리움은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강력하게 얘기했죠. 600만 원 돌파는 시간 문제다. 600만 원 이더리움 한화 600만 원 돌파는 시간 문제다 라고 말씀드렸고, 돌파했어요. 그죠? 제가 말한 대로 됐고요. 이더리움 지금 가격은 630만 원입니다. 640만 원까지 찍었죠. 600만 원 시원하게 돌파했고, 어젯밤에 돌파했죠. 어젯밤에. 네. 어젯밤에 시원하게 돌파한 이후에 쭉쭉쭉쭉 계속 올랐습니다. 그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의 관계성은, 이 찐반등이 되려면은, 다시 한번 이거 정확히 맞춰놓고 보겠습니다. 찐반등이 되려면은 동반 상승, 같은 방향성이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좀 나오다가 말았죠. 결국은 다시 크게 봤을 때는 결국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았고요. 그게 좀 요동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완전 반대 방향, 그죠?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같은 방향인가? 좁은 거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고 나니까 좀 지저분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후 어떻게 됐어? 비트코인은 이렇게 오른 상황인 거고, 도미넌스는 이렇게 내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완전 여기처럼 완전 데칼코마니 같이 완전 반대 방향성은 조금 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반대 방향성, 그죠? 정리해놓고 보면 반대 방향성은 이어졌죠. 그래서 찐받는 가능성은 좀 줄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찐받는 가능성이 줄은 거죠? 과거 통계 데이터 기반했을 때, 제가 경력이 많고 이제 통계 저 차트 분석 9년차 아니야. 그리고 뭐 차트로는 거의 뭐 제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정하잖아. 그죠? 차트 하면 부비시다. 부비 제일 잘 본다. 뭐 제일까진 몰라도 솔직히 내 입으로 더 얘기하긴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과거 통계 데이터 분석해, 특히 도미넌스 분석해 봤을 때 과거 불장의 주요 특징은 비트코인과 도미넌스가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핵심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게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나오고 있고, 도미넌스랑 비트코인이랑 같이 쭉쭉 올라가는 그림, 이제 과거 불장 패턴의 핵심인 건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 그게 아쉬운 부분이고, 또 현재까지는 불안 요소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과거 패턴이랑 비슷하게 간다는 가정하에 얘기했을 때는 거죠, 그죠? 네. 자, 어쨌든 도미넌스 차트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이거 1시간 봉이었고, 한 1분 사이즈로 해서 크게 보시면 이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완전 터져가지고 2위로 올라야 되나 그죠? 근데 이제 반등 여기까지 했잖아. 그래서 이거 이제부터 찐 반등 되려면은 여기 뚫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죠? 네. 근데 못 들고 정확하게 못 들고 이렇게 빠지면서 기술적 반등이 되고 계단식 하락이 된 거 아닙니까? 여기 깨진 게 컨펌이 난 거예요. 이게 지금 2년 동안 올라가던 추세인데, 좀 더 축소해 보시면 이게 이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된 추세야. 지금 이거 바닥이 지금 얼마인지 22년 지금 중순이에요. 22년 중순. 지금 25년 중순이죠. 3년. 3년짜리 추세, 3년짜리 추세. 꽉 찬 3년. 이제 4년차 넘어가겠네. 그죠? 그런 추세가 지금 깨진 걸 수 있다고. 그 확률이 좀 더 높아졌죠. 그냥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반등했다가 정확히 맞고, 이거 뭐야? 저 맨날 배우는 거 아니야? 리테스트 추가하라. 그죠? 이런 게 나타났다면 이 라인 깨진 건 좀 더, 이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 맞았고 정확히 맞고 떨어지네. 그죠? 예. 여기 중요한 라인 맞나 보네. 깨진 거 맞나 보네. 뭐 그런 의미로 좀 더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나온 상황보다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여기서 강하게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알트 불장이 올 수도 있어요. 알트 불장은 좋은 거 아니냐? 당장은 좋죠. 그 직후에 뭐가 와요? 하락장, 폭락장.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알트 불장 세게 온 다음에 폭락장 오는 시나리오, 아니면은 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 적당히 좀 부족하게 빠지는 그림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알트 불장인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큰 조정장, 큰 조정장, 비트코인의 큰 조정장. 물론 이후에 다시 올라갈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큰 조정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시 뭡니까? 이 분석은 다 뭐라 그랬어? 과거 패턴 대비. 과거 패턴 대비했을 때. 그래서 과거 차트에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빠지는 이제 시점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빠졌죠. 여기도 엄청나게 빠졌고요. 그죠? 이때 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17, 18 사이 불장의 최고점입니다. 비트코인.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 아니야.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최고점을 찍고 이제 바로 꼬라박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좀 까작까작하면서 시간 좀 끌을 때 그때 알트 불장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선 뭐가 나오는 거야?
하락장이 나오는 거죠. 이거 가면 안 오겠지만 이거 몇 프로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몇 프로죠? 마이너스 80%. 그죠? 비트코인 마이너스 80%, 알트는 몇 프로 가죠?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5%.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적게 빠져봤자 마이너스 90%. 이렇게 빠진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다 끝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알트 불장 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 이제 끝입니다. 이번 장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하면서 다 박살 날 거예요. 그 전에 팔고 떠나지 못하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좀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적당히 빠진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구간들이 있죠. 이런 구간들도 있고 이런 구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이렇게 완전히 빠지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굵직한 조정을 좀 받는 구간이 있었고 이때 차트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차트를 뒤에 주황색 나와 있잖아 보게 되면은 좀 조정이 옵니다. 네, 좀 조정이 와요. 예, 초반에는 이제 알트 불장인가처럼 느껴지게 알트들이 좀 좋겠지만 지금 많이 그랬죠 최근에.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 조정으로 넘어가면서 알트를 다시 또 쭉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도 생각해봤습니다. 어쨌든 이건 일단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이 라인 깨지면서 시원하게 폭락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지금 염두해서 한번 시나리오 짜보는 거고 계속해서 도민사가 쭉쭉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당장은 알트들의 좋은 움직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굵직한 조정이라든지 하락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이 3년짜리 추세가 터진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빠진 상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도 엄청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알트들이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방송 잘 보고 계신 분들은 따봉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고요. 따봉 버튼 좀 눌러주세요. 그 대각선이 깨진 게 지금 큰 별일이 없으려면은 대각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후속 증거가 나와야 돼요. 대각선이 중요한 게 아니면 뭐가 중요해? 수평선이 더 중요한 상황이야.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가까운 주요 수평선이 뭐가 있죠? 주봉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이제 세 구간 정도가 있어요. 요 구간 그리고 이제 요 구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구간 정도가 있습니다. 간격이 어느 정도 비슷하죠. 그첫 번째 구간은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깨지고 있어요. 이미 많이 깊숙이 내려왔고 거의 이제 두 번째 구간 근처까지 두 번째 구간하고 더 가까워. 근데 이제 주봉이니까 종가 마감 전에 다 올리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그렇고요. 일봉으로 본다면은 현재 위치 여기 있는데 요 구간 일봉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구간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기준이 좀 달라요. 그 이제 지저분한 두 번째 구간이 이제 여기 있고
세 번째 구간은 저 밑에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게다가 현재 위치 부근의 내지는 현재 위치보다 조금 위, 혹은 현재 위치보다 조금 아래 도미너스 기준, 그 정도가 주봉 일봉 종합했을 때 주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안에서 이제 강력한 반등이 나온다면은 상황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위아래 폭은 열어놓고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앞으로도 도미넌스 모니터를 하면서 도미넌스 분석을 할 거고, 어쨌든 지금 당장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계속 얘기했던 대로 이게 깨졌다는 거, 그거에 대한 이제 불안 요소 말씀드렸고, 다른 시나리오를 보려면은 이제 수평적으로 그런 구간에 지지 반등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 신호는 어쨌든 지금보다 위, 지금보다 아래 해서 5첩이 안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반등이 나와도 돼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알아서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일봉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구조는 일단 이렇게 강하게 내린 다음에 여기서 좀 구조 만들다가 추가적으로 계단식 하락 반등했지만 이제 기술적 반등이 그치고, 그죠? 수평으로 보나 대각선으로 보나 다시 내린 거잖아요. 다시 내린 폭이 일단 크진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지는 이제 계속 봐야 됩니다만은, 현재까지 봤을 때는 첫 번째 하락 파동, 두 번째 하락 파동, 그 세 번째 하락 파동이 이렇게 나온 상태. 현재까지만 봤을 땐. 그래서 이것도 차트의 원리, 추세의 원리 기반으로 봤을 때 뭡니까? 하락세가 약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큰 변화 없이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또 주요 구간, 이 구간이잖아요. 이건 재돌파 뭐 그런 형태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도미넌스는 하락 추세에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 매매 관점으로 좀 더 확실한 퍼포먼스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저기 단정 짓지 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반등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라 그랬죠. 지저분하고 어렵지만 수평 매물대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하락 파동이 앞으로 이제 쭉쭉 계속 떨어지면은 당연히 해석 달라지는 거지만,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하락 파동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 반등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본대로 이어지는지 발전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상황 파악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미장 차트입니다. 위에가 S&P, 가운데 나스닥, 밑에 비트코인. 자, 엊그제 뭐가 있었죠? CPI가 있었어요. CPI 발표가 어떻게 나왔죠? 예상치 하회. 헤드라인은 예상치 하회. 2.8 예상인데 2.7 나왔죠. 잘 나왔어요. 근데 근원 CPI는 예상치보다 0.1 높게 나왔죠. 그래서 근원 CPI는 안 좋게 나왔어. 헤드라인 CPI는 좋게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상황이죠. 한쪽이 확실하게 다 좋게, 둘 다 좋게 나왔던, 둘 다 안 좋게 나왔다. 이래야지 확실하게 딱 그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전체 총점은 좋게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만
꼽았다고 할 수 있는 근원 CPI는 또 안 좋게 나왔으니까 이건 코에 가면 코걸이, 기어 가면 기걸이죠. 이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올랐다 이랬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어쨌든 그런 상황 이후에 차트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CPI 발표 이후에 차트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일단은 올랐어요. 일단은 올랐어.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일단은 올랐어요. 그럼 비트코인은요? 소폭 영향을 받았죠. 소폭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역시 비슷하게 조금 올랐어요. 특히 모양은 완전 다르죠. 모양 다른데 어쨌든 오른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인데 딱 봐도 눈썰미 없어도 이 부분은 비슷하죠. 이 부분. 그죠? 네, 요런 게 뭡니까? 요런 게 바로 발표 순간에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관계성. 그죠? 그래서 이제 CPI 발표라든지 뭐 이런 건 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후 움직이면 안 똑같잖아. 그죠? 양봉 나오면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단타 하시는 분들이 요 순간에는 그래도 꽤나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발표 직전 직후 요럴 때 조금 여기 요만큼만 저기 관심 있는 게 뭐야? 이게 큰 매매에 도움돼? 작은 매매 아니야 단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뭐 경제 지표 발표 무슨 뭐 발표하는 거 다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중요하게 막 할 것도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또 계속 하는 거고 어느 정도의 중요성인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맨날 궁금해 하시는데 학습 효과가 있잖아. 맨날 반복하고 전 맨날 설명드리는데 학습을 해야지. 그죠? CPI가 요 정도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CPI 발표하고 다다음 달에도 매달 하니까 CPI 때마다 불안해하고 막 공포에 떨지 말고 느낌 오셨죠? 네. 어쨌든 간에 이 미장 조금 올랐고 비트코인도 영향 어느 정도 받아서 조금 올랐어요. 자, 얼마큼 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 지금 일단 만 하루가 이제 지났는데 CPI 발표 9시잖아요. 요때 양봉으로 시작해서 어쨌든 얼마 오른 거예요? 비트코인 기준 3% 올랐죠? 3%. 3% 올랐고 어마어마한 수치는 전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일단 오른 건 좋습니다만 미장도 이제 크게 오른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이어진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CPI가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줬다 하기도 애매해요. 애초에 추세잖아요. 그죠? 애초에 추세인데 뭐 이걸 뚫고 이렇게 오르다거나 역시 CPI 아니잖아. 그죠? 네. 기존 추세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장도 역시 그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고 그런 발표들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차트를 보시면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애써 눈 감고 무시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거기에 너무 과하게 몰입할 필요도 없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제 좀 크게 봤을 때는 비트코인과 이 미장 대략적인 어떤 대략적인 커플링 대략적으로 비슷한 방향성은 같은 위험 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황은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미장이 올라가면 코인액도 좋고 뭐 대략 그렇게 대충 보면 된다 그랬죠. 그것도 완전 똑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당히
미장 차트도 적당히 모니터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얘기했다시피 이런 발표 순간에만 단타하시는 분들, 특히 고배율 선물 특히요, 그런 사람들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되고, 그 외의 상황은 뭐 적당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미장도 이제 기존 추세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CPI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없을 수 있다. CPI 지나면 어쨌든 뭔가 불확실성이잖아요. 뭐 그런 게 지나면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또 그런 움직임 나왔죠. 그래서 계속 횡보하다가 CPI 이후에 좀 또 기존 추세 다시 탔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 1시간 보. 자,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조금 더 올라서 미세하게 12만 1100, 1200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단기 1차 지지 구간 지지받고 살짝 다시 올라온 모습이고요. 아직 뭐 큰 의미 있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고, 오늘 데일리 브리핑, 기본적인 데일리 브리핑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큰 전략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녹화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큰 차트로 넘어가서. 자, 어쨌든 지금 뭐 단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물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적당히 사팔사팔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뭡니까? 그냥 사갖고 들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 안 사가지고 언제 사야 되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공통적인 질문은 뭡니까? 비트코인 다 갈 거냐? 알트들 다 갈 거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큰 대전략이죠. 큰 대전략 관점에서는 지금 뭐 오늘 얘기한 건 데일리 브리핑이었고, 물론 다양한 시간대별로 다 이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메인 전략, 가장 큰 전략은 어쨌든 뭐예요? 그건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랬죠. 비트코인은 일단은 더 갈 거라는 가정을 하고, 얼마까지? 15만, 17만, 많이 가면 20만 이상. 기본적으로 15만에서 17만 정도 예상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 그랬어요. 정답이 뭔가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좀 분석 좀 한다 하는 애들의 대부분의 예측이 이 정도가 나오고 있다 그랬죠. 저도 그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기 때문에, 정답을 떠나서, 정답은 모르지, 내가 궁예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도 이 전략에 동의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포지션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안 팔고 있는 것이고, 큰 전략에 대한 코멘트도 계속해서 더 사도 되나요? 분할로 사도 됩니다. 뭐 아직 더 갈 겁니다. 뭐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이 바뀐 적이 없어요, 저는. 올라오는 내내 몇 년 동안, 그죠? 왜냐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더 갈 건 더 남았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 리플 5,000원 간다 그랬고 갔죠? 이더리움 600만원 돌파한다 그랬고 했죠? 비트코인도 15만에서 17만 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12만이죠. 그리고 이거 이상 더 디테일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상황들은 우리가 대응을 통해서 맞춰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상황이 나와야 되잖아. 상황이 나오는 거에 맞춰갈 거 아니야. 그죠? 상황이 나오기 전에 궁예처럼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황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그래도 과거의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아서 분석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한번 감을 잡아볼 수 있는데,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감을 잡아볼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15만에서 17만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총체적인 분석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대응하면서 맞춰가고 까봐야 되고 상황이 달라지면 다르게 하고 하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응 열심히 하기로 하면서도 일단은 15, 17만까지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가능성에 기본적인 초점을 맞춰 놓고 기본적인 방침을 그렇게 잡아 놓고 기본적인 대전략을 그렇게 잡아 놓고 세세한 부분은 맞춰 가야 돼. 이렇게 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런 생각이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오는 내내 저는 계속해서 조정이 오면 오는 족족 사라, 전립식 매수, 적립식 매수로 더 사라, 조정 오면 또 사라. 초보 같은 경우 사팔사팔 하기에 실력이 떨어지면은 차라리 좀 빠지더라도 결국 더 올라갈 거니까 손절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쿠팡 알바를 뛰어가지고 돈 갖고 와서 떨어진 족족 매수를 해라. 이 얘기를 지금 몇 달째,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시킨 대로 했어? 했으면 지금 누적 수익이 장난 아니겠죠. 그리고 그 관점이 여전히 안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데일리 브리핑 여기까지 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잘 보고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꼭 좀 따봉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네. 우리 공개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또 많은 추가적인 정보, 또 소통, 또 공지 이런 것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자, 부비페이 트레이딩 대회 매달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트겟이랑 제휴해서 비트겟이 매달 상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상금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상금 타 가시기 바라겠고. 자, 방송 하단 더보기 또 라이브 영상에서도 하단 더보기 또 우리 국내 텔레그램 방 공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이제부터는 질문 받는 시간입니다. 질문 주시고 따봉 버튼 더 눌러주시고요.